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대리를 수행했던 간부가 숨진 채 발견이 됐죠. 근데 이 간부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그리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던 책임자라고 해서 논란이 좀 뭔가 인바가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이분과 나눠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앵커님. 네. 고인과 함께 근무하셨던 거잖아요. 위원장으로 계실 때. 네, 제가 아끼고 존경하던 강직한 직원이었습니다. 좀 어떤 분이 좀 그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권익위에 전신이 부패방지위원회부터 근무를 했던 네, 그 권익위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패방지 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분이었고요. 네, 평소에도 그 권익위의 부패방지 이런 담당자로서 자부심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당신이 권익위 부패 방지 업무 모든 것 다 책임자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나치게 그런 책임감이 많았던 분이고요. 네. 굉장히 강직하고 청렴하고 그리고 소신이 뚜렷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사망 원인이 그러니까 고인이 그 생전에 그 지휘했던 명품백 수수 사건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주위의 분들이 많이 증언을 하고 계신데요. 예. 지난 6월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권익위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하고 난 이후 네. 그날 밤에도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이 자신의 생각과 법과 원칙에 맞지 않은 그런 판단을 권익위 수뇌부에서 그렇게 강요를 했다는 취지로 주위의 지인들과 그런 이제 심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그 많은 그런 이제 고통을 호소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자신의 원칙과 소신이 부정당하는 이런 상황을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같고 또 네. 평소에 자부심이 강하고 강직한 분이었던 만큼 그런 수뇌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 원칙과 다른 결정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매우 못 견뎌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금 고인이 지휘했던 게 그 명품백 수수 사건만이 아니라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 사건에 대한 조사도 지휘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과 연관성은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사실은 권익위의 부패방지국장이라는 이 자리가 지금 이제 뭐 정권과 권력 그리고 정치권과 관련되어 있는 이 반부패 관련 이슈는 다 여기서 취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헬기 그 관련해서는 사실은 응급 상황에서 그런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서 헬기를 이렇게 태우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걸로 볼 수가 있고 또 소방 관련 규칙에도 아무런 문제가 네. 없는데 예. 이것이 권익위에 이제 신고가 되면서 이 국이 행동 강령이라는 그런 이제 규칙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행동 강령에 위반이 됐다라는 이런 결정에 그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그리고 소방대들 공직자들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결정을 권익위에서 한 거거든요. 네. 그 부분도 사실 이분의 그 소신에도 어긋나고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권 대표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공세로 권익위가 그런 판단을 하게 위선에서 뭔가 압력이 있었는 게 아니었나 이런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고인이 평소에 힘들어했다 이런 이제 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의원님이 지금 이 빈소를 방문해 조문도 하셨고 그래서 혹시 유족분들이나 아니면 권익위 동료들로부터 혹시 들으신 얘기가 있습니까? 저도 이 비슷한 얘기, 언론에 나온 얘기를, 저도 직접적으로 많이 들었고요. 간접적으로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 고인의 이제 어머님이 우리 아들의 명예를 좀 지켜달라. 이 억울한 죽음에
진상을 밝혀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고인과 가까웠던 그런 권익위 내부의 직원들 그리고 또 부패 방지 업무를 하면서 권익위 외부의 부패 방지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과 이 고인이 평소에 자신의 심적인 이런 고통을 호소하면서 전화로 혹은 직접 만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인이 평소에 굉장히 괴로워했다. 자신의 소신과 다른 이런 결정을 강요받는 그 내부의 분위기에 대해서 아주 고통스러워했다. 이런 많은 증언들을 제가 직접 듣거나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고인이 지금 유서를 남겼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혹시 유족으로부터 어떤 관련 이야기는 들으신 게 없고요. 네, 유서에 관해서는 뭐 특별히 들은 건 없고요. 그냥 간략하게 이 적은 유서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그런 내용에 관해서는 있었는지 그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의원님이 빈소를 방문했을 때 그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뒤따라 나와서 도대체 우리 권익위원회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라고 그러니까 물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는 그 대통령실 권익위 담당 비서관 정호성 비서관이죠. 네. 그 사람 그리고 그 직전에 권익위 담당인 시민사회 수석이었던 강승규 의원이랑 네. 그리고 또 제가 권익위원장으로 있을 때 정무위 간사였던 정무위가 이제 권익위 소관 상임입니다. 네. 그 성일종 의원 그리고 그 권익위원장 그리고 정성윤 부위원장 네. 이렇게 자리를 한 자리에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이 아끼던 국장의 이 참담한 이런 일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하고 화가 나서 당신네들이 반드시 죗값을 치를 것이다라고 제가 좀 거기서 이제 일가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는 이제 제가 나오는데 이 부위원장 정성윤 부위원장이 쫓아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권익위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거는 그걸 그 무혐의 낸 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한 것은 권익위가 잘했는데 원칙대로 했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은 정치권 뭐 엄밀히 말하면 야당을 겨냥한 것 같은데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리 권익위가 뭘 잘못했냐 이 발언이 매우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권익위 국장과 그 권익위 수뇌부가 같은 배를 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래서 그때 이 사람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은 우리 권익위가 잘못한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권익위 직원들이 잘못한 건 없다. 그런 그 원칙과 다른 그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소신과 다른 결정을 하게 만든 그 수뇌부의 잘못이지 누가 그 권익위 국장이 잘못했다고 누가 얘기를 하냐.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같이 묶어가지고 자신들이 빠져나가려는 그런 프레임은 그는 이 사건의 진상을 덮으려는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는 그런 것에 불과한 거고 그는 책임을 외면하는 그런 정말 무책임한 민낯이고 국장의 죽음을 매도하는 그런 거다. 전 이런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우리 권익이라는 표현에 왜 그 고인을 이제 포함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잘못은 권익위 수뇌부랑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려는 당신들에게 있는 거지. 네. 왜 억울한 국장을 거기에 끌고 가느냐.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 야당이 안타까운 사건을 다시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보세요? 네. 의원님? 같은 거죠. 이 의원님, 자기들은 잠깐만요. 조금 전에 이제 그 통화가 약간 단절이 돼서 조금 말씀 다시 한번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의 제 대변인이 어제 그런 논평을 냈어요. 그는 뭐 야당 탓이고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잘못을 야당에게 덮어씌우는 그런 적반하장이고요. 똑같이 이재명 대표를 강압 수사를 하듯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그 수사를 받던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덮어씌우려던 게 검찰과 국민의힘 그리고 이 정권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잘못을 야당에게 덮어씌우고 이걸 정쟁이다 하면서 프레임을 전환시키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 그 의도가 이번에는 절대로 통하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죗값을 받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질문 아까 이제 그 고인의 어머님이 진상을 좀 반드시 규명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현재 그 국회 운영위에서 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김건희의 그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권익위가 이것을 덮은 그런 무혐의 결정을 한 그것에 대한 불법이 없었는지 그 진상규명과 또 이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하고 반환을 해야 되는데 명품백을 그걸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이 3자 특검법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법과 관련되어 있는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하는 안 이것도 동시에 추진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해서 이 억울한 권익위 국장의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김홍일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옮겨갔고요. 김태규 전 권익위 부위원장이 또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일단 이 정권의 윤석열 정권의 인사의 특징은 자신의 그 어떤 국정 철학이라든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런 인사들을 요소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하는 그런 인사. 그래서 주로 자신과 측근이라든지 동창이라든지 자신과 같이 근무했던 검사라든지 이런 인사들을 배치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그런 인사들을 미션을 주고 미션을 완수하면 또 다른 미션을 줘서 인사를 이동해서 또 하게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홍일 그 국장 이전에 지금 위원장 이전에 현재 권익위의 차관 3명 그 3사람을 제가 권익위원장일 때 사실상 저를 사퇴시키고 압박하는데 동원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자신의 측근과 뭐 가까운 사람들을 권익위의 부위원장으로 보냈고 제가 이제 권익위에서 임기가 종료하고 난 이후에 김태규 부위원장 현재 방통위 지금 이제 직무대행으로 간 이분을 공수처로 보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공수처에서 그 인사가 좌절되면서 방통위로 또 다른 방송 장악의 목적을 가지고 보낸 걸로 생각이 되고 또 김홍일 위원장은 제가 이제 권익위 그만둔 이후에 권익위를 수습하는 그런 목적으로 보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미션이 종료하니까 방송 장악을 위해서 또 방통위로 보내. 그래서 이런 어떤 미션을 주고 미션을 완료하면 또 다른 자리로 이동시키는 자신의 측근들을 활용하는 그런 해전문 인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뭐 이 최고위원 경선 중이시기 때문에 관련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누적 득표율에서 5위권 박6위를 지금 기록하셨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처음에는 좀 상위권을 이제 유지하다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뭐 우리 당원들의 결정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렇지만 3, 4, 5, 6위가 거의 표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서울과 그리고
또 ARS 또 대의원 투표 이런 게 한 50%가량이 지금 이제 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우리 지지자분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다른 그 경쟁자들에 비해서 그 탄핵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신 어떤 후보로 이렇게 지금 그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되는데 이것도 결국 지지자에 대한 호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평소의 생각과 소신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권익위원장으로 재직 시에 이 정권의 탄압을 받으면서 이 정권의 불의함과 무도함 그리고 불법을 확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고 국민들이 정말 살기 힘들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MBC를 비롯해서 언론 장악을 통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서 이 나라를 가로세우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밖에 답이 없다. 알겠습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번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당대회에서 우리 지도부 후보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도 누구보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판단 하에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